안녕하세요. 캡틴 스포츠 분석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토토 혼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쉽게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 및 막대한 정보를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1.11-14 남축 INTL 일본 가나. 이번 경기는 템포와 결정력의 격차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우에다와 미나미노를 중심으로 한 공격 조합이 이미 완성 단계에 도달했으며 빠른 전방 전환으로 경기 리듬을 줄 것이다. 반면 가나는 장거리 원정과 체력 저하로 인해 압박을 풀어낼 여력이 부족하다. 일본은 하프라인 위에서부터 조직적인 압박을 이어가며 가나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제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나미노의 이선 침투와 이토주냐의 측면 돌파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공격의 다양성이 돋보일 전망이다. 전술적 완성도, 체력, 그리고 경기 감각에서 일본이 확실히 앞서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전반 중반부터 일본이 주도권을 잡고 후반에는 경기 템포를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우에다의 골 결정력은 현재 절정이며 일본의 공격 전개 완성도를 상징한다. 미나미노와 이토주냐의 연계는 하프 스페이스 점유와 측면 전환을 동시에 강화한다. 가나는 전환 템포가 느리고 체력 저하가 누적되어 일본의 압박을 버티기 어렵다. 템포, 결정력, 그리고 체력에서 모두 앞선 일본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2.11-14 남축 INTL 대한민국 볼리비아.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체력 유지 능력의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손흥민과 이강인의 연계 플레이를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하며 전방 압박의 리듬을 만들어낼 것이다. 특히 이재성이 중앙에서 빠르게 전진 패스를 연결하며 상대의 압박 타이밍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 볼리비아는 장거리 원정의 피로가 누적되어 중원 압박 강도가 현저히 떨어질 전망이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한국이 점유율을 가져가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볼리비아의 느린 커버 타이밍은 이강인의 인버티드 드리블과 손흥민의 컷인 패턴에 취약하게 작용할 것이다. 특히 중앙 지향적인 공격 전개가 반복될수록 피로 누적된 볼리비아 수비 라인은 공간 방어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한국은 볼 소유를 기반으로 템포를 조절하면서 박스 근처에서 세컨드 찬스를 꾸준히 만들어낼 것이다. 전반부터 후반까지 경기 흐름의 대부분이 한국 쪽으로 흘러가며 리듬을 잃은 볼리비아는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한국의 전술 완성도와 에너지 레벨 차이가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핵심 포인트. 한국은 손흥민과 이강인의 인버티드 전개로 중앙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볼리비아는 장거리 비행 피로로 압박 지속력과 체력 유지가 어렵다. 이재성의 전진 패스와 하프 스페이스 점유가 경기 리듬을 좌우할 전망이다. 체력 전술 속도 모든 부분에서 한국이 앞서 있으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3.11-15 남축 INTL 앙골라 아르헨티나.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측면 밸런스 유지 능력의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전망이다. 앙골라는 좌측 풀백의 불안정한 오버래핑 타이밍으로 인해 전환 구간에서 수비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폴의 탈압박 능력과 정확한 반대 전환으로 경기의 리듬을 주도할 것이다. 줄리아노 시메오네의 폭넓은 움직임은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며 알바레즈가 문전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잡는 구조를 만든다. 앙골라가 전반 초반 버텨내더라도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공간이 점점 열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중원 점유율과 공격 템포 모두 아르헨티나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앙골라가 세트피스 한두 번은 노릴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바꾸기엔 역부족이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탈압박 마이너스 전환 마이너스 마무리의 3박자가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그림으로 경기를 끝낼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앙골라는 좌측 풀백의 불안정한 오버래핑과 커버 타이밍 문제로 측면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폴의 반대 전환과 시메오네의 폭넓은 움직임으로 측면 공간을 적극 활용한다.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리듬 템포에서 격차가 벌어지며 아르헨티나의 일방적인 흐름이 예상된다. 전술 밸런스와 측면 대응력 차이가 경기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이번 판은 아르헨티나가 주도할 타이밍이다. 4.11-15 남축 INTL 사우디아라비아 코트 디부아르. 이 경기는 중원 간격과 전환 속도의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사우디는 빌드업 과정에서 3선이 벌어지며 전진 루트가 막히고 템포가 느려진다. 반면 코트 디부아르는 캐시에를 중심으로 탈압박 후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하며 흐름을 주도할 것이다.
계산과 디오만데의 빠른 침투가 사우디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 가능성이 높고, 캐시에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전개 밸런스를 유지하며 공격을 설계할 것이다. 사우디는 측면 전개에 치중하다 보니 공격 루트가 예측 가능해지고 세컨드 찬스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코트 디부아르의 체력과 템포가 빛나며 주도권이 완전히 기울 전망이다. 핵심 포인트. 코트 디부아르는 하프 스페이스 점유와 탈압박 전개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진다. 사우디는 삼선 간격이 벌어지며 중원 압박에 쉽게 흔들린다. 캐시의 중원 통제와 디오만데의 침투 타이밍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템포, 체력, 전술, 완성도 모두 코트 디부아르가 앞서며 경기 후반엔 사우디의 수비 라인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5.11-15 월드컵 예선전 핀란드 몰타.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라인 밸런스에서 이미 차이가 뚜렷하다. 핀란드는 포우얀 팔로의 중심축을 기반으로 세컨드 볼 회수 후 빠른 전환을 시도하며 몰타의 미드필더 라인 간격을 무너뜨릴 것이다. 특히 앤트맨이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컷백 타이밍을 맞출 때 상대 수비는 속수무책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몰타는 중원의 수비 가담이 늦어 박스 근처에서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되고 전개 템포를 유지하기 어려운 흐름이다. 그래서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핀란드가 경기 리듬을 완전히 지배할 것이다. 공간 점유와 압박 회피 능력 모두에서 핀란드가 한 수위이며 결국 체력 싸움으로 이어질 후반부에서도 몰타는 버티기 어렵다. 결국 이 경기는 앤트맨의 침투 타이밍이 승부의 방향을 결정짓는 변수가 될 것이다. 핵심 포인트. 몰타의 세컨드 라인 붕괴는 박스 안쪽 공간 노출로 이어진다. 앤트맨의 컷백 타이밍이 맞아떨어진다면 결정적 마무리 가능성이 높다. 핀란드는 템포 조율과 압박 회피에서 확실히 우위에 있다. 전술 완성도와 세컨드 라인 대응력 차이에서 핀란드가 몰타를 압박하며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통제할 것이다. 6.11-15 월드컵 예선전 룩셈부르크 독일. 이 경기는 구조적으로 완성된 독일의 전개 속도와 룩셈부르크의 수비 간격 불안이 맞붙는 흐름이다. 독일은 하프라인 위에서 템포를 유지하며 상대 수비 블록을 넓히고 순간적인 측면 전환으로 찬스를 만든다. 룩셈부르크는 인원이 많아도 커버 간격이 불균형해 세컨드 볼 수습이 불안하고 크로스 대응 타이밍이 흔들릴 것이다. 특히 아데에미의 폭발적인 돌파와 비르츠의 전환 패스는 룩셈부르크 수비 간격을 벌려놓을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차이가 벌어지고 룩셈부르크의 수비 집중력은 급격히 떨어질 전망이다. 반면 독일은 볼 점유율을 유지하며 템포를 조절, 후반부 추가골 가능성까지 엿보인다. 핵심 포인트. 룩셈부르크는 수비 라인 간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크로스 상황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독일은 아데에미의 측면 돌파와 필크루그의 문전 침투로 공격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비르츠의 전환 패스와 중원 압박 조율은 경기의 리듬을 독일 쪽으로 완전히 가져올 핵심 요인이다. 전술 완성도와 리듬 조율에서 모두 앞선 독일이 90분 내내 흐름을 주도할 것이다. 7.11-15 월드컵 예선전 지브롤터 몬테네그로. 이 경기는 전환 템포와 수비 간격의 완성도 차이에서 승부가 날 가능성이 높다. 지브롤터는 초반부터 라인을 내리며 수비 집중에 나서겠지만 하프 스페이스 대응이 느려 세컨드 볼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 몬테네그로는 오스마이치의 전방 패스와 라둘로비치의 폭넓은 움직임을 통해 경기의 리듬을 완전히 주도할 것이다. 지브롤터가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타이밍을 잃게 되면 아지치가 흘러나온 볼을 잡아 한 방을 터뜨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몬테네그로는 공격 전환 구간에서 공간 활용이 탁월하고 박스 앞 이선 침투 패턴이 다양하다. 반면 지브롤터는 전술적 완성도가 낮아 중원과 수비 간격이 쉽게 벌어지고 세컨드 볼 대응이 불안하다. 그래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양 팀의 체력 차이와 전환 속도 차이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결국 아지치의 중거리 한 방이 경기의 흐름을 바꾸며 몬테네그로가 실질적인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지브롤터는 파이널 서드에서 간격 붕괴가 작고 리커버리 타이밍이 느리다. 몬테네그로는 세컨드 볼을 중심으로 템포를 조율하며 후반 전환 속도에서 확실히 앞선다. 아지치의 강력한 중거리 슈팅 한 방이 승부의 균형을 무너뜨릴 핵심 변수다. 수비 간격 붕괴와 세컨드 볼 대응력 차이에서 이미 답이 보인다. 이번 경기는 몬테네그로가 후반에 완전히 틀어질 가능성이 높다. 8.11-15 월드컵 예선전 크로아티아 페로제도. 이 경기는 라인 간격 유지와 뒷공간 커버 능력이 승부의 핵심이다. 크로아티아는 크라마리치의 침투 타이밍을 활용해 페로제도의 전진 압박 뒷공간을 공략할 것이다. 페리시치의 크로스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면
부디미르가 문전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반면 페로제도는 윙백의 과도한 전진과 느린 복귀로 인해 뒷공간이 쉽게 노출되고 있다. 이 약점은 크로아티아의 공격 템포에 완벽히 맞물리며 경기 초반부터 실점 가능성이 높다. 크로아티아는 템포 조절과 점유율 유지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를 전반부터 흔들 가능성이 크다. 페로제도가 수비적으로 내려서더라도 크로아티아의 빌드업 패턴은 변하지 않는다. 중원에서 템포를 높이며 상대 압박을 끌어낸 뒤 한 번의 킬 패스로 공간을 열어젖힐 것이다. 후반부로 갈수록 페로제도의 체력 저하와 수비 간격 붕괴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브라질전과 달리 이 경기는 경기 리듬보다 전환 타이밍과 침투 정확성이 핵심 변수다. 크로아티아는 홈 관중의 응원 속에서 빠른 템포로 경기를 주도할 것이다. 결국 크라마리치의 움직임이 공간을 찢는 순간 경기 흐름이 완전히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크로아티아는 라인 간격을 유지하면서도 빠른 템포 전환으로 공격의 균형을 유지한다. 페로제도는 윙백 과전진으로 인해 뒷공간 노출이 작고 수비 밸런스가 쉽게 흔들린다. 크라마리치의 침투와 페리시치의 크로스 타이밍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경기 전개는 크로아티아의 템포 조율에 맞춰 흐를 것이며 전진 압박의 빈틈을 공략하는 한 방이 승부를 갈라놓을 것이다. 9.11-15 월드컵 예선전 폴란드 네덜란드. 이 경기는 전형적인 압박과 탈압박의 대립이다. 폴란드는 라인을 과감히 끌어올렸지만 수비형 미드필더가 커버할 범위가 넓어져 중원 공간이 비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네덜란드는 프랭키 데용을 중심으로 이 공간을 정밀하게 공략하며 한 박자 빠른 전진 패스로 흐름을 주도할 것이다. 그래서 폴란드의 하프 스페이스는 경기 내내 네덜란드의 주요 공격 루트로 활용될 전망이다. 데파이는 내려와 연계를 돕고 카포는 측면에서 타이밍을 잡아 문전으로 침투한다. 결국 폴란드는 수비 전환 속도가 늦어지며 후반부로 갈수록 수비 간격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네덜란드는 전진 템포를 유지하면서 압박의 강도를 꾸준히 이어가 경기 후반에도 흔들림이 없다. 그래도 폴란드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두 번의 찬스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네덜란드의 통제 아래 놓일 것이다. 결국 중원의 리듬과 템포를 지배하는 팀이 승리할 경기, 그 해답은 프랭키 데용에게 있다. 핵심 포인트. 폴란드는 압박 라인이 높아지며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하프 스페이스 커버에 한계가 있다. 네덜란드는 프랭키 데용의 전진 패스와 각포의 침투로 하프 스페이스를 정교하게 공략한다. 전술 밸런스와 탈압박의 완성도에서 네덜란드가 명확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폴란드의 과도한 압박 구조는 결국 프랭키 데용의 한 번의 패스로 무너질 것이다. 전술적 완성도와 공간 활용 능력 모두 네덜란드가 앞선다. 10.11-15 월드컵 예선전 슬로바키아 북아일랜드.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측면 밸런스 싸움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슬로바키아는 보제닉의 정확한 롱패스와 슈란츠의 폭넓은 침투를 통해 반대 전환 타이밍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슈란츠가 좌측에서 전환 패스를 받아 침투할 때 북아일랜드의 수비 전환이 늦어질 것이고 팍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찬스가 창출될 것이다. 투프타의 포스트업 이후 이어지는 세컨드볼 상황에서는 이선이 빠르게 반응하며 팍스 안으로 침투하는 루트가 완성된다. 반면 북아일랜드는 좌우 전환 시 커버 타이밍이 느리고 포백 간격이 벌어져 중거리 지역에서의 마킹이 불안정하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슬로바키아가 점유율을 높이고 중원 전개 속도로 상대의 압박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 북아일랜드가 한쪽으로 쏠리는 공격 패턴을 유지할 경우 슬로바키아는 반대 전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역습 루트를 확보할 것이다. 슈란츠와 투프타의 연계는 단순하지 않고 포스트 플레이 후 재침투로 이어지는 폭합 전술로 전환 타이밍을 잡는다. 후반 60분 이후에는 체력 차이와 라인 간격 문제로 북아일랜드의 커버가 느려지고 슬로바키아의 주도권이 더 확실해질 것이다. 전술 완성도와 빌드업 템포, 그리고 전환 감각 모두 슬로바키아가 한 수위다. 결국 경기의 흐름은 슬로바키아가 좌우 폭을 활용하며 밸런스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후반부로 갈수록 슈란츠의 침투와 보제닉의 전환 패스가 더 정확해지며 경기의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낼 것이다. 전술적으로는 슬로바키아가 공간 활용 능력과 템포 조절 면에서 완벽히 우위를 점할 전망이다. 북아일랜드는 수비 밸런스 회복이 어렵고 경기 후반 실점 리스크가 점점 커질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의 중심은 슬로바키아가 쥘 가능성이 크다. 핵심 포인트. 슈란츠의 폭넓은 침투와 반대 전환 타이밍이 승부의 핵심이 된다. 북아일랜드는 좌우 밸런스가 무너져 반대 측면 커버가 늦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다.
보제닉의 롱패스와 투프타의 포스트 플레이가 슬로바키아의 공격 완성도를 끌어올린다. 전환 템포와 밸런스 유지 모두 슬로바키아가 우세하다. 경기 흐름은 홈에서 주도권을 잡는 쪽으로 기운다. 스포츠 분석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료와 팁을 무료로 공유해드리오니 함께 적중률을 올려봅시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